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 안에서 자나 오가 있을 때 그것이 갑진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나 오가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어떤 사주적인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주 안에서 자라든가 오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글자 한 개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사주에서든 운에서든 자와 오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 그 사주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또 갑진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오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사주 안에서 좌오가 함께 있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좌오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좌오충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좌오가 사주 안에서 동시에 공존하게 되면은 이런 충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충이 뭐 어떤 인신충이라든가 진술충이라든가 이런 충이 아니라 좌오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은 좌오충만이 갖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살피면은 좌오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좌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좌오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이 좌오충뿐만 아니라 지지에서 일어나는 형충회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지지에 일어나는 형충회합은 사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지에 있는 형충회합 그거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거든요. 일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형충회합을 해석하고, 대부분 이제 명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해석에 그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초보적이고 단식적인 사주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의 형충합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형하고 충하고 회하고 합하고 요 네 개는 굉장히 단조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살피게 되면은 사주 해석에 있어서 큰 흠결을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분들의 역량의 문제일 뿐이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천간과 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중심으로 자와 오가 충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또 갑진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경우에 뭐를 살펴야 됩니까? 자와 오라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이 자와 오는 지지에서 왕지입니다.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왕지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있으면 이 6개를 12지지 중에서 양의 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이 양간이 있고 음간이 있듯이 지지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인진, 오신수를 양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와 오는 양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지지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양지는 어떤 속성을 갖느냐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고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적천수에서 양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양지에 대한 적천수 설명을 제가 옮겨놨는데, 우리가 한두 달 됐지만은 적천수 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지는 동차강하고 속달현 재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의 지지는 매우 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거죠. 역동적이고 강하다 그랬어요. 동하고 또 강하다 그랬으니까 매우 활발하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양의 지지들. 그러니까 자인진 노신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달현 재상한다. 그러니까 재와 상이 재빨리 나타난다, 빨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상이라는 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 기륭이 되겠죠. 기륭. 상스러운 일과 재앙과 상스러운 일이 재앙이든 상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금방 나타난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지에 자나 오가 있어서 원국이든 우운에서든 이렇게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그 충했는 현상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속하고 또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첫 번째 지지에 좌우충이 있다 또는 운에서 좌우충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볼 때 이게 양지냐 음지냐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지지의 형충합을 볼 때는 항상 양의 지지냐 음의 지지냐를 먼저 보고 기륭이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인가 흐지부지하게 나타날 것인가 나중에 늦게 뭐 다 잊어버렸을 때 한 1년쯤 지나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 충하는 글자들이 위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1과 시가 충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면 뭡니까? 월과 일이 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따른 지지에 우리가 연지는 뭡니까? 조직 전체라든가 조직의 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공간이고 월지는 나의 대외적인 활동 공간에서의 의사결정이고 일지라는 것은 개인의 아주 사사로운 내밀한 의사결정 공간이 될 것이고 시지는 아랫사람이나 후손 또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형충이 일어나는 이 좌우충이 일어나는 위치를 보면서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가 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충하는 것이 십신상으로 뭐냐는 것이죠. 이런 구조 같으면 이제 상관과 여기 정관의 충입니다. 그래서 상관과 정관에 따르는 어떤 형충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육친적으로는 나의 배우자와 자식과의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어떤 충의 현상 그러니까 강제 조정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지의 형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면 형충만 있으면 계속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충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약이 없을지라도 내 몸 스스로가 어떤 생기를 찾아서 스스로 병을 자연 치유시키는 그런 것 하나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튼튼한 몸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뭐 이사를 했는데 맑은 공기가 있다든가 좋은 환경에 가서 병이 낫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우충 이렇게 하면 이걸로 끝이냐 이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월지가 뭐 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지에 미토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 좌우충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월지에 만약에 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진합을 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지에 미토가 있다면 오미합을 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조금 충이나 형이나 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론상으로는 저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은 충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충이 있으면은 뭐 안 좋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충이 있어도 또 지지 안에서 다른 곳에서 그 글자를 충하는 글자를 합하는가를 꼭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형충을 하면은 좋은 현상이 생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사주를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월간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병화를 지금 극해가지고 탈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비견이 현재 이 병화 재성이 이제 사주 전체 구조에서 이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재라는 것은
돈이라든가 처라든가 또는 부친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비견이 가져가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요 자체만으로 이제 다른 여기에 월간이나 일간을 생각지 않는다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탈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좌우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좌우충을 하잖아요. 좌우충을 하면은 임수가 세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임수가 세력을 잃게 되면 탈재 현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별로 안 잃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의 형충만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첫 번째는 형충이 있을 때 그것이 위치적으로 어딨냐를 봐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합이 있는가, 그래서 형충을 해소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형충의 결과가 천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피지 않으면은 단식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해석이 완전히 엉뚱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면 이제 격국 전체에서 그 형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 문제상으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양진냐 음진냐를 봐야 되고, 그 형충하는 위치가 어딨냐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형충을 해소하는 합이 있는가, 또 그 형충의 결과가 천간에 어떤 글자를 손상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돕느냐, 또는 그러니까 나쁜 글자를 손상시키면 좋을 것이고 좋은 글자를 손상시키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충이 있을 때, 만약 이런 구조라면은 갑진년이 될 것 같으면, 금년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면 지지에 진토가 왔으니까 좌우충을 하고 있는데, 진토가 운에서 왔으니까 자진합하니까 형충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는 이제 이분 같으면은 이런 구조의 사주, 뭐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갑진년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 천간에 있는 글자들 때문에 해석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당장의 육친적인 문제에서는 이 좌우충을 하는 현상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좌우충의 현상이 해소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임수가 살아나서 탈재하는 현상이 요 전체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간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지지만 생각한다면 자진합해서 굉장히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어떤 심신이 편안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디까지나 제가 천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생략하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갑진년에 자나 오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진년이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진토가 와서 자진합을 하게 되면 역시 좌우충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 안에서 자수가 없는 상태, 오화만 있었는데 뭐 진토 같다는 거는 완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격각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사주에서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요 경우도 이제 자진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지와 천간이 이렇게 천간이 좌우충을 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위치가 이렇게 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더 좋으냐는 거죠. 이렇게 충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충하는 거냐. 그러니까 월지와 일지가 충하는 좌우충, 그 다음에 일지와 시지가 좌우충하는 경우 중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요렇게 위에처럼 요렇게 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밑에 것처럼 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월지가 용신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용신이 형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까딱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러면 일지와 시지가 충하는 것은 괜찮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요렇게 충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충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친에 따른 어떤
처자의 관계에서 내가 무정해지는 그런 경험은 하겠지만, 이렇게 충을 하면은. 그러나 내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죠. 요렇게 충하면은 월지에 있는 것들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충하면은 나의 용신, 그것이 손상됐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지를 형충하는 것보다는 일시지를 형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형충의 위치별로 보는 이유입니다. 왜 형충을 위치별로 살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좌우충을 함으로써 여기는 또 연과 월이 또 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좌우충하는 것보다는 훨씬 파가 약한 거기 때문에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자나 오가 사주 안에 있을 때 이 형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사주 안에서든 특히 이제 사주 원사주 안에서 좌우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나 삶의 모습에서 어떤 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도화의 충입니다. 그러니까 자나 오가 이렇게 충하는 것들은 다 도화의 충이기 때문에 도화적인 성질이,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외모가 남자라도 굉장히 여자처럼 예쁘장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이성 문제 또는 복잡한 이성 문제를 안고 가기가 쉽습니다. 인기가 좋고 예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기 때문에 도화충에 따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성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가 쉽고, 또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정서 불안정 같은 이런 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소거든요. 충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거 꼭 좌우충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정이라든가 주거의 불안정이라든가 또 감정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고, 까딱하면은 늘 자주 불필요한 어떤 분쟁이나 갈등, 그것은 꼭 뭐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육친과의 관계, 다른 육친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분쟁이나 갈등에 쉽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한 상태,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되기가 쉽고, 이런 형충이 만약에 대운에서 일어났다, 원사주에서는 자수가 있는데 운에서 오화가 와가지고 충할 때도 있잖아요. 좌우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대운에서 형충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이제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그 출장을 간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또는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유업을 버리고 객지에 가서 홀로 살게 되는 건 다소 고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좌우충은 보통 우리가 충을 한다는 것은 금수가 목화를 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월생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사주처럼 5월생이라면 여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화가 자수를, 그러니까 자수의 세력이 매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충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봄, 여름생이면은 오가 자를 이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가을이나 겨울생이라면은 자가 오를 극하는 그런 현상이 세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의 현상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느 세력이 더 강하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뭐 이런 사주 같으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샘플로 보이는 이 사주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좌우상 폭격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좌우상 폭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격국은 우리가 봉건시대, 조선시대나 이럴 때 같으면 아주 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핵가족, 대부분 이제 가족이 4명이나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조상과 뭐 3대, 4대 사는 집안 핵가족화 돼 있고 일부 일처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 사주니까 일부 일처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처와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정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벼슬을 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사주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고위 관리가 된다든가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뭐 처자와 무정해진다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많은 대부분 이제 관리를 한다면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첩 있는 사이에서 처자와 관계가 없어도 또 다른 자식도 있고 다른 부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 핵가족화를 가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괜찮은 지위에 갈 수 있는데, 지도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각자의 그 사생활, 그 개인의 그 가정적인 생활하면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또 집안이 늘 가면은 편안하지 않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과 지금과 다르게 시대에 따라서 사주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는 아주 귀격의 사주인데, 이런 구조는 좌우상폭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 대외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출세도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그 행복이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가정사적으로 또는 처와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무정하고 고독해지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른쪽에 요 구절을 옮겨놨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의 명리학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좌우충 가결이라고 해서 좌우충에 관련되는 이제 노래 가락이란 뜻이죠. 비결, 뭐 노래 비결, 시로 적은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했는 건데, 자아나 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좌우충을 했을 때 가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옮겨놨는데, 잠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중국의 간체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기가. 그런데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 자는 황제의 자리고 오는 뜰이라 그랬어요. 문의 뜰. 그렇게 되고, 자는 춥고 오는 뜨거운 불길인데 서로 그런 성질이 굉장히 다르지, 극하고도 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정 문제가 일생 동안 굉장히 과도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애야 시비 과생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이성 문제가 늘 따라다닐 수가 있고, 공작단위 상변경 그랬으니까 직장이라든가 또는 직장 안에서도 부서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직장을 많은 이동을 한다든가, 부서 안에서도 한 회사 안에서도 여러 곳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사야상 난청한 그랬으니까 밤낮으로 뭐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청한한 생활을 할 수가 어렵다 그랬어요. 난청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요한 삶,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분파 노력 불안정 그러니까 늘 바삐 돌아다니고 분주하게 뭐를 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삶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했고요. 이성년 중 상교정,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이것도 이성관계죠. 그러니까 이성년이 중복되니까 삼각관계, 이런 게 연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고, 이가 반에 호 절등 그랬으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객지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많지만은 그 생각에 맨날 생각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꾸준히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상 변화하고, 그 다음에 실패 손실이 늘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병으로는 뭐냐, 피부라든가 심장에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라든가 심장이나 콩팥이나 또는 맥박경 그랬으니까 맥박이 뭐 서맥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관련되는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충이 있으면은, 그러나 이렇게 좌우충이 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충만 보지 말고 그거를 해소하는 합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충을 했을 때 그 충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천간에 일어나는 것이 흉신을 극하느냐, 흉신의 세력을 상실시키느냐, 길신의 세력을 상실시키느냐,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형충이 있을 때는 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좌우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려면 1시간은 뭐 2시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충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의 좌우가 충할 때 갑진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